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 방산 시장, 특히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럽 방산업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 하나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동유럽의 든든한 방파제라 불리는 폴란드가 자국의 국방 예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한민국 무기를 말 그대로 싹쓸이에 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여 문, 여기에 FA-50 경공격기 48대와 천무 다연장 로켓 약 300문까지 총규모 무려 20조 원이 훌쩍 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잭팟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폴란드 바로 옆에는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레오파르트를 만드는 전차 종주국 독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방산의 1인자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우방국으로 두고 있죠. 도대체 왜 폴란드는 유럽의 맹주들을 다 제쳐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에 국가의 명운을 건 전 재산을 베팅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에서는 겉핥기로만 다루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름, 돋는 진짜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폴란드라는 나라의 뼈아픈 역사와 시정학적 공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지만 가장 공포에 질린 나라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였습니다. 당장 내일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으로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바르샤바를 향해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지도를 통째로 빼앗기며 분할 점령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닮은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역사적 트라우마로 몸살 앓듯 알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다급하게 국방력을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럽의 맹주 독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취해있던 독일은 군대를 대폭 축소했고 무기를 찍어내던 방산 공장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전차를 새로 주문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기약조차 없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이른바 링타우슈, 즉 연쇄교환 통수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구형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리가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로 채워주겠다. 폴란드는 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자국의 탱크 24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일은 차일피일 미루며 탱크를 주지 않았고 폴란드 국방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쓰던 독일제 무기조차 고장이 나면 부품 하나 받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심지어 독일의 막대한 수리비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문이 밀려 미국산 무기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국들의 방산 갑질에 폴란드는 진절머리가 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절망하던 폴란드의 눈에 들어온 나라, 바로 NATO 규격을 완벽히 호환하면서도 당장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 넘게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며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야 했기에 대한민국의 방산 공장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실전용 무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당장 내일 모레 러시아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무기 좀 빨리 줄 수 있냐? 고 물었을 때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군이 실전 배치하려고 만들어둔 초도 물량까지 과감하게 빼서 배에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불과 석 달 만에 폴란드 앞바다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송해버립니다. 5년을 기다리라던 미국과 독일에 지쳐있던 폴란드 수뇌부는 이 미친 듯한 한국의 로켓 배송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기의 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단련된 K2 전차는 유럽의 진흙탕 지형도 거침없이 돌파했고
3명이 타도 자동 장전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베스트셀러로 쏘고 바로 도망가는 이른바 슈트앤스쿠트 능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독일제, 미제 부럽지 않은 가성비와 명품 스펙에 폴란드 군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약의 방점을 찍은 가장 결정적이고 소름 돋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한국만의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은 절대 자신들의 핵심 설계도나 기술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만 사가라. 고치는 건 우리 허락받고 해라. 식의 일방적인 노예 계약을 강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다 전수해 줄 테니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당신의 땅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 노동자들을 써서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무기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해서 같이 돈을 벌자. 폴란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이웃 나라들을 의지할 바에야 이번 기회에 아예 자국을 유럽 방위 산업의 허브이자 제조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상인이 아니라 폴란드의 국방과 경제를 함께 키워주는 진정한 혈맹 파트너로 나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가 전 재산을 털어 한국 무기를 산 것은 결코 충동구매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다른 나라는 흉내도 못 낼 압도적인 납기 속도, 그리고 자국의 방위산업까지 키워주는 진심 어린 기술 이전. 이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쩔쩔매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유럽의 심장부를 지키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거대한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중공업과 자주국방의 결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요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흥미진진한 국제 정세 이면의 진실과 밀리터리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고 우리 방위산업의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